우선 심했어.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오늘 제가 다룰 파트는 실행 컨텍스트라는 파트고요. 컨텍스트. 일단 이거를 왜 배워야 될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콜스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풀스택? 네네, 자바스크립트 하면은 빠질 수 없는 내용이 약간 빠질 수 없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콜스택이 그런 약간 용어를 제가 지금까지 몰랐다니. 좀 많이 주워들었어요. 약간 뭐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방식, 약간 이런 얘기가 많이 돌 때가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때 항상 빠지지 않는 용어가 콜스택이더라고요. 근데 음, 이때 말하는 콜스택이 이 실행 컨텍스트의 스택을 말해요. 자세한 건 이따 아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실행 컨텍스트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제 코드가 돌아갈 때 이런 동작 원리를 담고 있는 핵심 오호.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으로 뭐 클로저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실행 컨텍스트란 게. 혹시 클로저. 전에 간단하게 내가 뭐라고 했더라, 클로저를? 클로저를 간단하게요. 전에 뭐 설명하면서 클로저는 그냥 이런 거예요 하면서 대충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 까먹었고. 잠시만요. 저 화면이 엄청 잘리네. 조정 한 번만 할게요. 네. 이걸 어떻게 조절하지? 이건가? 됐다. 잠시만요. 이제 정리가 됐네요. 좋습니다. 네, 일단은 아래에서도 다룰 내용이지만 뭐 스코프, 호이스팅, 디스는 아까 배웠고요. 이제 이 실행 컨텍스트 안에서도 디스가 쓰입니다. 그리고 펑션은 이제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아래에서 살짝 다룰 것 같고요. 클로저는 약간 나중에 이제 따로 목차로 파트가 빠져 있으니 그때 좀 더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서 나오는 클로저는 그렇구나 하고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행 네네.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단점이 코드 독해와 디버깅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코드 흐름을 잘 읽어야 되는데 그때 이 코드라고 하면 음, 그냥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코드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코드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그때 실행 이제 컨텍 라이브러리 코드 이런 느낌이에요. 네, 라이브러리도 똑같을 것 같고요. 일단 그냥 흐름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텍스트가 한글말로 뭔지 아시나요? 컨텍스트? 네, 무슨 문맥입니다. 번역을 하면. 문맥. 그냥 코드의 문맥을 이제 그러니까 한국말에도 약간 문법이 있듯이 코드의 문법을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약간 추상적으로 나타낸 게 실행 컨텍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아,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실 건데요. 우선은 네, 에크마 스크립트,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공식적인 그런 문서라 해야 되나? 약간 규약? 네, 규약이라고 보면 네. 될 것 같네요. 네, 자바스크립트 공식 규약에서는 실행 가능한 코드를 형상화하고 구분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핵심 원리, 작동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더 쉽게 와닿을 겁니다. 실행 가능한 코드가, 실행 가능한 코드가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이때의 환경이라고 음, 하면요, 별게 없어요. 그냥 전역 코드, 전역적으로 쓰이는 코드. 그러니까 이제 전역 지역의 개념은 이제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해서 그냥 전역 영역에 음,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내 함수 내 코드. 코드. 이거는 그냥 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발 코드라고 있는데 이 이발 함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본 적 없이. 네, 저도 이거 이 파트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일단 지금은 보안상의 문제로 잘 안 쓰인다고 하네요. 음, 일단 어떤 함수인지 그냥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여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예시를 제가 써놨는데요. 문자열로 이렇게 식을 씁니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평가를 해줘요. 이 문자열을 변환해서. 그래서 리턴 값이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냥 이런 걸 하는 함수인데, 내장 함수인데, 이게 요즘 잘 안 쓰인다고 하니 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건 이 전역 코드랑 함수 내 코드에 대한 컨텍스트를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파트로는 코드가 실행되기 위한 정보. 그러니까, 아이고, 좀, 코드가 실행될 때 크게 뭐 변수라든지 함수 선언, 그리고 유효 범위, 스코프, 뭐 피스. 그저께 했었죠. 그리고 오늘 배운 디스. 이렇게 크게 4개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보입니다, 정보. 말 그대로. 이 코드를 구분하는 정보라 해야 되나? 네, 어떤 음,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냥 네. 정보. 좀 네, 그러니까 실행되기 위해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네, 이제 컴퓨터가 알아야 되는 정보. 그렇습니다. 그냥 환경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고요, 정보 중에. 그래서 이 실행 컨텍스트를 통해서 저희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엔진한테.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 실행 컨텍스트가 있다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자, 스크립트 엔진은 필요한 정보를 형성하고 네, 구분하기 위해 실행 컨텍스트를, 인터페이스는 물리적 객체 형태로 관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은 일단은 형태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딱 저희가 생각만 하고 있지, 그냥 코드일 뿐이잖아요. 네, 이런 걸 이제 엔진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구분하려고 이제 객체 형태로, 그러니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또. 물론 직접 접근이 안 된다고 기억을 하긴 하는데, 네, 우선 객체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리하고. 그래서 우선은 아까 제가 말했던 콜스택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선 네, 코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할당을 했고요. 일단 순서는 지금 무시해 주세요. 실행 순서는 그냥 윗줄부터 차례차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선언하고 할당했고, 그리고 함수를 선언했고요. 이 함수 안에는 또 이렇게 할당 선언이 되어 있고, 선언 할당, 그리고 아래 또 함수가 내부에 선언이 되어 있고요. 이것 또한 똑같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변수가. 그리고 이제 외부 함수에서 내부 함수를 한번 호출해 줬고요. 그 다음에 또 외부 함수를 전역에서 한번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진을 동시에 보여드리는 게 이쁠 것 같은데, 사진 잘 보이시죠? 네, 이제 이게 콜 스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실행 컨텍스트 스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배운 내용이 실행 컨텍스트고, 이거를 관리해주는 스택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엔진 내부에. 그래서 처음에 뭐였죠? 일단 글로벌 전역 객체 기억나시죠? 네, 전역 객체의 이제 그러니까 테두리라 해야 되나? 전역 컨텍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네, 일단 이게 제일 먼저 항상 실행이 돼요. 유일한 컨텍스트고, 그리고 이게 실행되고 그 위에 풀을 호출했잖아요. 우선은 네, 호출 순서가 푸 다음 바죠, 지금. 네, 그래서 푸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바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함수가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건 이 컨텍스트 스택에서 팝이 될 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함수가. 네. 그래서 바가 먼저 실행이 돼야겠죠? 아니지. 실행이 되는 게 맞죠? 네. 그쵸, 그쵸. 푸 다음에 바가 실행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바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푸 들어간 역순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전역 컨텍스트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동안은 계속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음, 이제 이 글로벌 컨텍스트 안에 아까 봤던 글로벌 오브젝트, 그러니까 전역 객체가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정확한 건 아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실행 컨텍스트가 있는 이유는 이 함수의 실행 순서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행 순서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그림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저렇게 실행하는 게 어디에 메모리처럼 있다는 거구나.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 내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부에.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브라우저 또는 뭐 노드.js 환경. 이제 그때 만약에 말 나온 김에 브라우저면은 그 일단 아래에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요. 이 글로벌 그러니까 이 전역 컨텍스트 안에는 프로퍼티가 3개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아니지 그 전역 객체 그렇죠. 말이 잘 정리가 안 되는데 괜찮? 그 전역 객체가 브라우저일 때는 윈도우고 아까 노드.js 환경일 응, 때는 글로벌이었잖아요. 글로벌. 예. 근데 어차피 포함된 내용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아까 형님이 설명하셨던 그 파트입니다. 그냥 그거는 제가 말을 잘못 꺼냈어요. 오케이. 넘어가. 네. 그리고 동작 원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제 컨텍스트가 이걸 설명 안 드렸구나. 이 네모 박스 하나하나가 컨텍스트예요. 그래서 오케이. 컨텍스트 스택입니다. 이거의 이름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떤 느낌의 그림인 줄 알겠다. 네, 함수가 실행이 되면 이 컨텍스트가 생성이 되고요. 이제 함수가 끝나면 이렇게 사라졌잖아요. 지금 바가 예. 지금 마우스가 안 보이시겠구나. 보인다, 보인다. 보이시나요? 이 바가 사라졌잖아요. 소멸이 된 겁니다. 음,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컨텍스트. 그리고 여기서 제어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이 컨트롤은 그냥 지금 어딜 관리하고 있냐, 어느 컨텍스트를 관리하고 있냐를 오케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실행되고 있는 컨테스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실행되고 있는 컨텍스트.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코드로 그래서 컨트롤링 하면, 네, 그러니까 최초에는 컨트롤이 아예 이 스택 밖에 있어요. 스택 밖이라기보다 안 가리키고 있어요. 이 컨텍스트를.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쌓이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컨트롤이. 예, 옮겨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또 쌓이면 여기로 또 옮겨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만 통제할 수 있다고 그냥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전역 실행 컨텍스트는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웹 페이지를 이탈하거나 브라우저를 닫을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예, 윈도우 오케이.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라고 보면 돼요. 오타났어요. 계속 살아있으니. 오타해놨어요. 어디죠? 브라우저를 닫을 때까지가 닿을 때까지로 됐어요. 맞네요. 뭔가 감사합니다. 애처로워요. 브라우저에 닿아야 될 것 아, 같아요. 맞죠. 음,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요. 함수로 호출하면 컨텍스트가 쌓인다 했죠, 아까. 예, 그리고 끝나면 파기하고. 예, 이것도 컨트롤 얘기 나온 김에 이 함수가 끝나면 자동으로 이전 함수로 예, 컨트롤이 반환이 됩니다. 오케이. 네, 아직까진 좀 음, 추상적인 느낌이라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편하신가요? 네, 저는 이미지로 설명하는 게 좋아서. 다행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실행 컨텍스트를 뜯어볼 겁니다, 이제. 영어 나왔어요. 싫어요. 이게 쉬워요. 어려운 영어가 아니라서. 어, 밸리어블 오브젝트 내가 이제 전에 수업하다가 나왔던 것 같은데. VO. VO. 뭐를 VO에 넣는다 하지 않았냐, 우리 수업할 때. 맞습니다. VO가 가리키는 거를 이제 배워볼 거예요, 저희도. 아마 그때 그런 네. 내용을 다뤘을 거예요. 이 VO가 뭘 가리키는지, 어떤 객체를 가리키는지. 뭐를 VO에 넣는다 했었는데. 뭐, 그래서 뭐 실행한다 했던 것 같아. 음, 함수 쪽이었나? 뭐, 어쨌든 그랬던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물리적으로 객체 형태를 가진다 했잖아요. 실행 컨텍스트가. 네. 그래서 그냥 객체라 보시면 됩니다. 실행 컨텍스트도. 음, 약간 이게 사실 프로토타입이랑 원리가 비슷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오케이. 네, 아래 이제 다룰 스코프 체인이란 게 있는데 비슷합니다. 일단은 크게 아까 말했던 value of object 줄여서 VO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뭐 변수나 함수 선언 또는 아까 아규먼트 하긴, 객체 기억나시죠?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이 친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지는 프로퍼티는 이제 스코프 체인. 이거는 변수를 탐색하는 겁니다. 그냥 변수를 탐색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스코프를 뒤지는 거예요. 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디스 밸류, 디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 디스예요. 디스. 네, 디스 값이 뭔지 프로퍼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음, 컨텍스트에서. 자, 그래서 오케이, 하나하나 오케이. 또 뜯어 볼 거예요. 이제 VO가 예. 뭔지, 스코프 체인이 뭔지, 디스 밸류가 뭔지. 그래서 하우요. 먼저 나오는 게 변수 객체입니다. 이거는 관리해 보자.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변수 함수 선언, 네, 얼규먼트 객체, 뭐 매개 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초기화된 애들을 이제 넣어야 되구나. 네, 우선 먼저 말하자면 어, 내부 함수의 VO랑 그 전역 그 내부 코드 할게요. 함수 내 코드 전역 코드의 VO랑 둘 다 VO지만 다른 걸 가리키고 있어요. 이건 먼저 알고 가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함수 그러니까 내 V어는 여러 개라는 거네. 아니요 VO는 하나인데 함수 내 코드 얘도 컨텍스트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실행 컨텍스트가 음, 그치? 맞죠? 그리고 전역은 전역 컨텍스트가 하나가 있겠죠? 함수가 실행될 때 실행 컨텍스트가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함수 하나당 실행 컨텍스트는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맞죠? 그러면 이제 각 컨텍스트마다 VO를 가지고 있는데 이 VO가 어떤 걸 가리키는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전역 컨텍스트의 VO는 그냥 키가 같은 키인데 밸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오케이. 네, 이거는 GO 전역 객체를 가리킵니다. 아까 많이 나왔죠? 글로벌 오브젝트 전역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의 밸류로는 아, 전역 객체에 있는 정보들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음, 하시면 되고요. 음, 이제 위에 거는 AO 액티비테이션 그 활성 객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현재 실행 중인 컨텍스트의 밸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아래서 좀 더 상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때 필요한 게 그냥 VO고요. VO라고 하는 거고요. 목적이 그냥 이겁니다. 이런 변수, 함수 선언, 매개의 변수, 인수 등을 담으려고 존재하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용도가. 그래서 이제 여기 뭘 의미하는지 알겠다. 왜 있는지도 알겠고. 오케이. 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건데 여긴 상세하게 안 담겨 있는데 아래에서 다룰 내용을 제가 미리 가져온 거예요. 방금. 네. 네, 그렇게 이 내용이 그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각 컨텍스트는 VO를 갖는다. 한 개씩. 음, 똑같은 말이죠. 방금 한 거랑. 그래서 이 방금 설명한 게 또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서. 아, 전역 굿. 컨텍스트랑 함수 컨텍스트는 어떻게 다를까? 이건 제가 추가한 파트인데요. 우선은 살펴보면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좋아하시니. 좋습니다. 자, 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이게 전역 컨텍스트, 글로벌 실행 컨텍스트니까 execute 어쩌고저쩌고 컨텍스트, 푸도 실행 컨텍스트.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전역 실행 컨텍스트는 주요 글로벌 객체를 가리키고요. 전역 객체. 그리고 함수 컨텍스트. 그냥 함수가 개별적으로 실행됐을 때는 활성 컨텍스트. 활성 객체를 가리킨다. 이 객체가 음, 네, 그렇습니다. 활성 객체.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 오케이. 액티비테이션 베이션, 오브젝트. 오케이. 네. 여기서 그림 나온 김에 활성 객체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 안에 선언된 그거 변수들이 키밸류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let y는 y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키밸류로. 함수도 오케이. 마찬가지고 함수 이름이 바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함수 객체, 함수를 가리키고 이거. 아규먼트는 이제 호출될 때 이게 되니까 인수들이 담겨 있겠죠. 전달된 오케이. 인수들이.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이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거. 뭐 나중에 확실히,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방금 설명을 이렇게 들었으면. 글로 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는 게 한눈에 보기 좋네. 네. 왠지 형님은 그림을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좀 이미지 추상화 같은 걸 좋아해서 그럼 사진 글 위주로 보는 게 어려워. 설명을 음.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를 공부할 때도 이미지 보고부터 음, 상상을 하는 편인 것 같아. 좀 더 직관적이어서 그런가요, 그게? 맞아. 그게 더 보기가 좋아. 네. 그래서 방금까지 한 얘기가 Valuable Object, VO, 변수 객체를 말하는 거고요. 오케이. 이제 셋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 스콥 체인, SC, 네, SC, 센 척이라고 보시면 SCB, 되고요. V가 없네, 아쉽다. SCB, SCB 깨달았어. 그게 없네. 맞죠. 자, 자, 스코프 체인. 스코프 체인은 함수 컨텍스트의 스코프 체인. 그냥 영역이 어떻게 꼬여있나 이런 거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참조 가능한 변수를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리스트, 배열인데 순서가 좀 있는 뭐, 배열. 열, 그러니까 해당 컨텍스트에서 참조할 수 있는 전역 객체 또는 활성 객체의 목록의 참조값. 그러니까 목록을 직접 메모리에 담을 순 없잖아요. 그쵸? 객체라든지 뭐 리스트라든지 어쨌든 오브젝트 형태는 참조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목록이니까 어레이지만 객체니까 참조값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활성 객체 아까 말했던 AO 기억나시죠? 음, 현재 실행 중인 컨텍스트의 객체가 그러니까 VO가 앞쪽 인덱스로 옵니다. 이것도 사진이 좀 더 편하겠네요. 이거는 이제 SC 이렇게 이것도 모든 컨텍스트가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스코프를 담고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리스트랑 그러니까 배열이랑 배열을 가리킵니다. 이 스코프 체인이라는 배열을. 음, 그래서 0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0번은 무조건 이렇게 글로벌 객체 그러니까 전역 객체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AO가 들어온다면 앞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음, 뒤쪽 인덱스가 아니라 제일 앞쪽 인덱스로 들어와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음, 그래서 이 스코프 체인의 역할이 뭐냐면 어쨌든 if라는 얘는 전역 객체에도 참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음. 이제 전역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스코프 체인 내에 이렇게 전역 객체를 참조하고 참조 있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구나. 네. 그래서 이 스코프 체인이 들어간 얘는 참조할 수 있는 그 VO라 해야 되나? 참조할 수 있는 변수 객체를 다 가지고 있는 배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만. 네. V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고, 저 AU가 함수 하나하나지? 함수 하나하나니까, 네, 맞습니다. AO는 네, 맞죠. 맞죠. 그러면 SC도
배열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겠네. 그쵸. 어쨌든 SC는 GU는 하나지만 만약에 푸 안에 네, 함수가 두 개가 있으면 그쵸. 배열은 세 개가 될 거고. 오케이. 중첩의 중첩이면 3개가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네. 만약에 푸 안에 그냥 같은 레벨에 함수 두 개가 선언이 돼 있으면 걔네는 당연히 전역이랑 이 푸밖에 참조가 안 될 거고요. 근데 잠시만. 저 바라는 함수 안에 y가 있는 거지. 바라는 바가 아, 맞죠, 음. 맞죠. 네. 그러면 이게 푸라는 sc가 아,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Z인데 예시랑 안 맞나 이게? 어쨌든 아, 맞네요. 푸. 그러니까 이 AU가 현재 푸잖아요. 어, 푸에는 Y가 선언이 돼 있죠.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sc는 바는 무조건 두 개야? SC요. 그러니까 sc 배열은 무조건 크기가 두 개가. 현재 이 푸의 SC가 두 개인 거고요. 바가 실행됐을 때는 이따 나옵니다. 근데 바의 SC는 몇 개일까요, 그러면? 몇 번? 바는 세 개가 나오겠죠. 몇 번 중첩이 돼 A가 있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자기를 가지고 있는 애도 포함이 돼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VO란 친구가 가리키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잖아요. 이 푸 함수가 가지고 있는 뭐 argument, 푸 함수가 가지고 있는 function, 푸 함수가 가진 valuable, 변수. 오케이, 일단 알겠다. 뭔지 알겠다. 네, 그래서 이따 자세히 또 나올 거긴 한데요. 우선은 중첩에 따라 스코프가 바뀌잖아요. 여기 어? 안에 또 함수가 생기면 뭐 sor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또 스코프가 있겠죠, 여기만에. 그 예. 스코프를 나타내주는 친구가 저거라 보시면 돼요. 이, 이 친구 SC 오케이, 스코프 오케이. 체인.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푸 안에서 전역 전역에 있는 변수를 참조하고 싶어요. 만약에 x. 음. 그러면 먼저 이 스코프 체인을 뒤집니다. 0번부터 뒤져요. 0번에 x가 없네? 그럼 1번으로 넘어갑니다. 1번은 전역 객체인데 x가 있네? 그러면 x를 찾아주는 거예요. 변수를 찾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레카. 그래서 내부 함수의 변수랑 전역의 변수랑 이름이 같으면 그렇죠. 맞습니다. 얘를 먼저 참고하는구나. 네. 그 그 찾는 방식이 순서까지. 이겁니다. 스코프 체인을 통해서 음, 찾는 거예요. 완전 탐색이네. 그쵸. 그러니 그, 그 프로토타입 기억나시죠? 프로토타입 체인. 예. 프로토타입 체인에서 그 프로퍼티 찾는 거 기억나시나요? 음, 그 자기 부모 프로토타입의 프로퍼티 찾는 거. 예. 그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그냥 변수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미지는 거진다 그래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였지? 여기 있다. 네, 여기까지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전역 객체는 항상 마지막 인덱스에 위치한다. 항상 바닥에 있다. 네. 바닥이라 해야 되나? 네, 그걸 아시면 되고요. 렉시컬 스코프라는 여기 말이 또 나왔는데 그냥 이 정적 스코프가 네, 전에 했죠. 네, 이 자기 스코프를 결정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이게. 네네. 네, 그래서 하이 스코프에 있는 그 정보들을 참조할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 스코프 체인은 프로토타입과 비슷하게 이렇게 슬롯에 들어가 있어요. 음, 인터널 슬롯에. 그래서 여기 스코프라는 인터널 슬롯 프로퍼티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걸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참조를 해볼까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보긴 했는데. 스코프 체인 펑션을 만들어야겠네요.
아, 근데 쭉 바로 갈, 못 보겠구나, 여기서. 티스? 저 티스를 넣어볼까요? 아마 내부니까 윈도우가 나올까? 음, 실행을 안 했구나. 아, 여기 서드 밑에 하면 돼. 아, 그렇게 되겠네요. 아, 근데 바에서 돌려보고 싶어서 윈도우가 나오네. 아, 네, 윈도우 나올 겁니다. 당연하겠네요. 내부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할 수 있답니다. 호출할 수 있다네요. 스코프로. 네. 참조. 저 아마 그냥 그거 아, 찾았다. 콘솔기 그다음에 이거였습니다. 네, 저거 하려고 했어요. 아, 투 실행. 하면 이렇게 스코프 보이시죠? 아, 일단 코드 먼저 설명드리면 푸2 안에 푸3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여쭤보셨던 거 형님이 스코프에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 기억나시죠? 음. 근데 여기에 제가 모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스크립트라는 친구인데 이게 자꾸 포함이 되더라고요. 저거 저거 다시 실행하면 하고 없어질걸? 음, 저 데블투라 껐다가 해. 데블투라 껐다가 해. 아이씨. 이렇게 하고 스코프. 아, 맞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에서 막 공부하면서 네. 윈도우에 프로퍼티 넣고 하던 게 아마 아, 저녁에 프로퍼티 넣고 하던 게 아마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가 보네요. 아, 그래서 이제 직접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 당연히 그,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글로벌. 글로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0번. 이 스코프는 그겁니다. 푸2죠. 어딨지? 함수 어디 갔지? 여기 있다. 푸2. 그래서 푸2에 음, 있는 변수도 참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찾을 수 있으니. 여기까지 네,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푸2 한 번만, 푸2요? 아, 위에 거. 네, 푸2의 스코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로벌. 왜 글로벌, 네? 이게 푸2가 왜 저녁에 있는 글로벌, 친구니까 그 사진 한 번만 보여줄래요? 이게 지금 숫자가 꼬여 있어요. 지금 푸2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아, 이거 상관없는데. 네, 결국 푸트가 저 푸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긴 두 개인데? 영은 생략이 됐나? 자기 자신은 생략이 되나? 아, 그걸 말하신 거구나. 자기 자신의 AO를 보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긴 하네요. 스코프에. 영은 생략이 되나 봐요. 자기 자신은. 음, 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오, 되게 그거, dir 윈도우 쳐봐요. 콘솔 dir. 뭘 볼까요? 아마 맨 밑에 윈도우는 객체라서 스코프가 없을 겁니다. 없네요. 네, 함수라서 얘는. 객체는 없나요? 그러니까 함수가 실행될 때 컨텍스트가 생긴다고 했었죠?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스코프 그 뭐냐 인터널 슬롯은 컨텍스트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객체에는 자기 자신은 그럼 생략을 하나 보네요.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 차이 아닐까요? 그 뭐지? 이 개발자 도구가 그렇게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실제 노드.js 환경에서 치면 다를 수도 있을 거고요. 들어는 간다. 네? 들어는 갈 거다. 음, 자기 자신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사진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방금 스코프 체인 참조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참조를 하지? 아무리 참조 로직을 생각해도 안 나와서 그냥 생각 하다가 DIL로 찍어보자 생각해서 이제 찍었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나왔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세 개의 프로퍼티 중에 세 번째 프로퍼티인 디스 밸류. 이거는 전 디스를 배우기 전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함수 호출 패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래서 좀 함수 호출했을 때 이제 아까 그 네네 뭐시기였냐. 그 컨텍스트를 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볼 수 있다 해야 되나? 컨텍스트가 만들어지니까. 맞죠? 호출할 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디스가 호출할 때 생긴다는 게 그거랑 좀 연상이 되네요. 연동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스베테와 무수비다. 이 모든 건 무수비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목차가 이런 거 생각하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순서가. 디스가 앞에 나온 이유가 뒤에서 설명을 덜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런 것 같네요. 세 개를 알아봤고요. 네. 일단 설명하고 다 접겠습니다. 일단 컨텍스트에는 중요한 거 여기서 실행 컨텍스트에는 이렇게 세 가지 객체가 있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 컨텍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순서를 볼 거예요. 그러시는 거 알고 싶지 않은데. 알면 재밌더라고요. 이럴 수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순서 먼저 5개 빠르게 훑어드릴게요. 초기 상태, 그냥 초기 상태 이따 보여드릴 거고 전역 실행 컨텍스트를 먼저 만들고요. 음, 그 다음에 이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는 스코프 체인 만들어주고 초기화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변수 객체화란 걸 해요. 이거는 보통 영어로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valuable instantiation instantiation 실행이야? 생성이 아니라 실행이야? 아, 객체화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객체화를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수행.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 설명이 좀 많아요. 여기는 이게 중요한 음, 내용이라 이러고 다섯 번째 디스밸류 결정. 음, 이렇게 다섯 순서로 이루어지고요. 차례차례. 자, 먼저 아까 말했던 컨트롤 제어권이 실행 컨텍스트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 실행 컨텍스트 들어가기 전에 유일한 전역 객체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객체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전역 객체가. 음. 그래서 이 전역 객체는 처음에 이제 빌트인 객체 그리고 봄, 도큐멘테이션 이렇게 이게 봄은 설정이 돼 알겠는데, 있대요. 봄은 뭐지? 봄은 까먹었어요. 옛날에 배웠는데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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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돔 뭔가? 말 나온 김에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네요. 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이 브라우저 그렇군요. 자체에 대한 객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돔은 그렇군요. 이제 여기 웹 문서에 대한 정보인 것 같고요. 보조. 어, 이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아이폰 사려고? 네? 아니, 애플이. 저 애플워치 사려고요. 오늘 12시에 해야 돼요. 어, 그래서 빨리 끝내야겠네. 이게 설정이 돼 있고 자, 두 번째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초기 상태에는 전역 객체가 만들어진다. 중요한 네.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계인 전역 실행 컨텍스트 생성 만들어져야겠죠. 이 친구로 진입을 하려면 이 친구 음, 넣으려면 그래서 기태가 생성됐으니까 이제 그 실행 컨테스트가 생성이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컨텍스트 만들어지고 스택에 쌓입니다. 음, 아까 익숙한 과정이죠 여기서. 네.
여기까지는 쉬워요. 세 번째, 스코프 체인이 만들어지고 초기화된다. 그 다음에 스코프 체인이 만들어진답니다. 이 컨텍스트 안에 있는 스코프 체인이. 음. 그래서 이것도 초기화를 해야 된대요. 초기화는 아까 말했듯이 마지막 원소가 전역 객체의 참조값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초기화 또한 전역 객체를 0번 원소가 가리키도록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네네네. 네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Variable Instantation. 이거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매우 쉬운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역 객체에 있는 프로퍼티들을 다 객체와 객체에 넣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GO나 AO 기억나시죠? 네. 일단은 가리키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네. 잠시만요. 저도 읽으면서 할게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VO 변수 객체에 프로퍼티랑 값을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컨텍스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VO라고 표기해 놓은 게 사실 AO 또는 GO예요. 네, 안 그래도 나중에 물어보려 했는데 위에 이제 네네. 저기 전역이 이제 지역으로 바꿔도 되겠네. 그쵸.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다가 값을 추가하는 거랍니다. 그냥. 그래서 전역 컨텍스트도 이게 있고 그냥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실행 컨텍스트면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안 그래도 저기 이제 전역 객체 기준으로 적어놨길래. 아, 맞아요. 음, 처음에는 이제 네. 전역 객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부터 문제였네요. 아마 거기부터는 이제 그냥 지역 실행 컨텍스트 똑같지 않나 네, 다 싶네요. 똑같은데 이제 중간에 이런 파트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래 음, 설명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그냥 추가하는 거.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키밸류로 되어 있는 거. 네. 이게 전역 객체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변수명이랑 값이 이렇게 쌍으로 들어가 있게 하려면 이게 필요한 겁니다. 변수 객체화. 음, 오케이. 그래서 참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키밸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했던 VO에 이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그냥 객체에 담는다. 그쵸. 이거는 이제 이 말이죠. 그냥 함수 컨텍스트의 VO는 활성 객체고 전역 컨텍스트의 VO는 GO다. 이 내용이 음, 그 내용입니다. 중요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거 이제 변수 객체화의 순서가 또 있어요. 이게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 변수 객체화가 이건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호이스팅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호이스팅이랑 직접 연관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호이스팅 그 자체라 보시면 돼요. 지금 배우는 내용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전역일 때는 1단계는 없어요. 전역 컨텍스트인 경우에는. 아, 오케이. 네. 왜냐하면 인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인수가 없으니까. 네. 전역 컨텍스트는 인수가 없으니까 1번 과정 자체가 일어날 필요가 없고 안 일어납니다. 오케이. 1번이 일단 이건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전역 기준으로 말씀을 아, 먼저 이해했다, 드리고 이해. 네. 그리고 1번 이해. 2번 순서가 이제 함수 선언이 먼저 일어납니다. 함수 선언 기억나시죠? 형님 네. 파트였는데. 안에 있는 함수. 네. 함수 호이스팅이 먼저 일어나요. 일단은 함수 선언을 대상으로만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펑션 키워드를 썼을 때만. 오케이. 썼을 때만이 아니라 그냥 선언문에서 이제 오케이. 표현식은 그냥 변수처럼 들어갑니다. 3번 오케이, 과정인데 오케이. 어디까지 했죠? 2번 하고 있어요. 아 맞죠.
그래서 이거 똑같이 아까 여기 푸가 이렇게 들어가 있듯이 키밸류로 함수 명의 프로퍼티로 함수 객체 그러니까 가리키는 오브젝트 펑션 이나 오브젝트 잘해가지고. 이게 값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함수 호이스팅이에요. 그래서 함수는 바로 값이 들어갔구나. 그렇습니다. 네. 변수는 다 다르게 되나 보네요. 네. 잠시만요. 뭐, 값이 들어간다. 아니요, 이건 함수 객체가 값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함수가 실행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 첫 줄에서.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서 이 변수 호이스팅 과정에서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호이스팅 호이스팅이 일어나는 상황이 A는 펑션 3이라고 쳤을 때 펑션 fnc 고 value 고 return value 플러스 1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콘솔 로그 A를 찍었을 때 에러가 안 떴었죠. 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먼저 변수 호스팅이 일어나기 전에 함수 호스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네, 친구가 지금 컨텍스트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컨텍스트에는. 컨텍스트 음, vo의 키밸류로. 그냥 저거 함수 객체 자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안에 그렇습니다. 내용까지.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해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이 첫 번째 줄을 이제 변수 호스팅하고 실행을 해도 에러가 안 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 함수에 네,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 여기에 value로 3이 들어갔을 때 평가값을 도출할 수가 있잖아요. 리턴할 수 있으니 그래서 에러가 안 나는 겁니다. 값이 나오는 오케이. 이유기도 하고. 오케이. 이게 여기까지가 함수 호이스팅이었고요. 어딨지? 여기 있다. 여기 선생님이 중요한 함수 건 번호 아니고, 이 함수 객체, 이 키밸류로 된 이 친구도 스코프를 가져요. 스코프 프로퍼티를. 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실행 컨텍스트에 스코프 체인이 참조가 있는 객체를 값으로 가진다. 그러니까 현재 실행 컨텍스트 현재 AO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 스코프 체인 참조하는 객체를 값으로 설정. 이 스코프 프로퍼티의 값이 현재 스코프 체인이 참조하고 있는 객체. 진짜 말이 어렵네. 현재 실행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거겠죠. 네, 푸가 참조하고 있는 스코프 체인. 현재 푸가 스코프 체인 그 푸의 스코프 체인에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어쨌든 그림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저게 생성된 함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에 네, 이 함수.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실행 콘텍스트의 스코프 체인이 참조하고 있는 객체를 스코프 체인이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이 친구인데 알지? 지오도 포함 아니냐? 맞습니다. 걔네를 값으로 설정한다. 죄송합니다. 이거네요, 이거. 이걸 값으로 설정한다는 거. 응,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스코프가. 음, 네, 이것도 객체라서
이 자신도 들어가야 될 텐데. 일단 그러면 그다음에 부모함수의 이렇게 잠시만 내려볼래? 어디죠? 부모함수의 실행 환경과 전역 객체 포함. 네, 그 말이 이제 이거를 다 참조하고 있으니 당연히 부모 객체가 이거잖아요. 본인 자신. 음, 이 함수의 부모 객체는 푸죠. 음, 그래서 푸도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고요. 아래 전역 객체도 참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저게 스코프 프로퍼티로 간다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도 이제 헷갈리네요, 슬슬.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면 얘의 스코프 체인이 이 함수도 스코프 체인이 가지니까 이 친구가 그냥 이렇게 가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네. 그래서 스코프 거기에 자기 자신이 없었구나. 아니요, 돌고 돌아요. 그거는 돌고 응? 돕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거예요. 이 방금 그림 때문에. 아니,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스코프 체인이 자신을 안 가지고 있었잖아. 네. 우리가 본 거기에서는. 음, 맞네요. 저기에서는. 저 이유 때문이네. 그래서 스코프는 이제 두 개였잖아. 네네. 글로벌이랑 이제 그 스크립트가 안에 없는 거 원래. 원래 없는 거. 네. 저 이유가 원래 이제 전역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그러니까 지금 푸3를 보면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푸2가 스코프 체인에 자기 자신이랑 스코프 체인에는 자기 자신이랑 전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푸3에 이제 저 스코프 슬롯에 넣은 거지. 음,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생기고 푸3는 자기 자신의 이제 스코프 체인은 없는 거지. 음, 없다기보다는 있는데 이제 안 보여주는. 스코프 슬롯에는 없는 거지. 네. 자기 부모의 슬롯을 가져왔으니까. 스코프 음, 체인을 가져왔으니까. 맞습니다. 오케이, 굿. 우선은 여기 있다. 제가 이걸 꺼낸 이유가 아까 여기서 이거의 SC 브러쉬 SC가 이렇게 가리키니까 계속 돌 거 아니에요, 스코프가 이렇게 슝슝.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이겁니다. 푸3에서 스코프, 이 스코프는 당연히 0번에 부모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 부모는 또 스코프가 이제 부모를 가리키니까 부모에 대한 스코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냥. 어디 갔어? 안 도나? 맞아. 맞아.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돕니다. 처음에 실행될 때는 없고, 그 안에 들어가면 있구나. 뒤늦게 추가가 되나 보네, 스코프 체인이. 음, 자기 자신은. 그런가 봅니다. 아까 우리 일단 뭐, 결과에서 봤으니 음, 일단 차례차례 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얘는 스코프 프로퍼티 인터널 슬롯 들어가 있는 이 친구를 가지고요. 이거는 방금 했던 거 그 내용이고 이때 중요한 게 클로저란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외부 함수 그러니까 그치? 푸 안에 바가 있고 선언은 안 할게요. 음, 만약에 바에서 이 현재 있는 게 현재 컨텍스트가 바인데 여기서
이 컨텍스트가 그러니까 풀 호출했을 때 컨텍스트가 소멸이 돼도 바의 환경은 그러니까 푸에는 참조할 수 있다. 바에서 이게 바로 클로저라고 한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클로저란 개념이 좀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외부 함수의 실행 컨텍스트가 소멸이 되어도, 네, 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이게 외부 함수의 실행 컨텍스트가 먼저 소멸할 수가 있나? 저도 그게 의문이긴 한데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뭐, 음, 비동기 때인가? 되려나?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동기할 때 되나 보네. 이건 클로저를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일단 넘어갑시다. 네, 일단 그런 거고요. 일단 대상 코드 내의 변수. 그 다음 3단계죠. 이제 변수 호이스팅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 똑같습니다, 함수랑. 키밸류로 그냥 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일단 undefined가 기본 값으로 설정이 되고요. 일단 이 변수 호이스팅 과정은 또 3단계로 세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선언 단계, 초기화 단계, 할당 단계.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let과 바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직관적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let 먼저 바 아니지. 콘솔록 3 아니 3이 아니라 value 그리고 아래서 value를 선언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undefined요? 맞습니다. 콘솔 undefined가 나옵니다. 여기서 let이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까요? 음, 전에 바랑 렛의 차이가 스코프 차이였지. 스코프 차이도 있지만 그 방식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결론부터 말하면 에러가 뜹니다. 여기서 음, 이 참조 에러 이거는 다른 에러긴 한데 다시 초기화를 하고 아까 바로 미리 선언을 해버려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console log value 다시 하고 let value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바 렛만 빼고 에러가 뜹니다. 참조 에러가 뜰 수 있는 이유가 일단 바가 에러가 안 뜨는 이유가 이 선언 단계와 초기화 단계가 동시에 일어나서 에러가 안 뜨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를 좀 더 설명하려면 일단 하나하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선언 단계에서는 그냥 VO에 키밸류로 등록을 한다고 하네요. 등록만. 그러니까 이름만, undefined로 초기화 안 하고 따로 그냥 이름만, 오케이. 이름만 들어간대요. 음,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초기화 단계에서 undefined로 다 초기화를 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할당 단계는 그냥 별개입니다. 이 선언 과정이랑 별개예요. 나중에 값 할당할 때 일어나는 할당. 렛은 저 할당 단계랑 같이 일어나? 아니요, 이렇게 두 개. 렛도? 렛은 이제 하나씩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선언 단계에서 저희가 지금 어, 이게 호이스팅이잖아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일단은 호이스팅이 일어났을 때 일단 아직 할당문은 안 한 거니까 지금 선언만 했잖아요. 음, let value 했는데 첫 번째에서 value를 호출했어요. 지금 선언만 일어났어요. let에서는. 그러면 그래, 값이 등록은 된 거네. 그쵸. 등록은 호이스팅으로 이 value라는 게 있는 걸 아는데 지금 얘를 띄워줄 값이 없는 거죠. 그냥 undefined도 값이니까.
근데 참조 가능하게 됨인데? 어디요? 왜? 스코프가 참조 가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변수를 같은, 참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코프 로직상에는 이제 구현이 돼 있는데 값을 참조하려면 그 키 밸류가 키에 여기 이 키로 참조를 하잖아요. 변수든 뭐든 간에. 음, 이게 그니까 약간 코드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엔진상에서 일어나서 이제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아, 뭔가 변수를 등록을 했다니까, 네. 저기 뭐냐, defined 뜨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음.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냥 여기서 아까 undefined가 떴잖아요. 그 음, 바 같은 경우는 그치? 뜰 수 있는 이유가 값을 줬기 때문이에요. 아, undefined.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네. 선언 단계에서 변수로 등록을 하는 건 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일어나냐 아니면은 한 번에 같이 일어나냐. 그게 바와 그치. 렛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변수 등록이라고 해놓고, undefined한다. 그, 뭐냐, 에러 뭐라고 떴었지? 그 참조 에러가 됐죠. not defined 하면서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 not 랩바스. defined. 참조, 아 이게 참조 에러라서 헷갈리신 음, 건가요 지금? 참, 참조까지는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 그냥 define만 보고, 음. define만 두고, 정의는 되어 있는데 왜 안 돼 있다고 하시는데, 아 참조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뭐, 참조가 에러니까 에러 뜰 만한. 네. 일단 그래서 밑에, 어, 렉 키워드는 따로 일어난다고 적었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는 한 번에 일어나서 undefined가 바로 떠버리는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예, 네 되셨을까요? 음, 처음에 이제 여기 호이스팅 일어날 때 이거 먼저 이렇게 딱 되고요. 코드 해석을 할 때 이거 먼저 선언이 되고 위로 올라가서 아직 실행이 되면 안 되는데 일단은 그럼 한 번 더 훑겠죠. 이제 할당문을 보겠죠. 호이스팅이 끝난 다음에. 아, 그래서 이제 할당 단계가 이제 이 세 번째입니다. 실제 값을 할당하는 거. 근데 왜 선수는 두 번 안 일어나지? 어떤 거요? 아, 하고, 처음에는 무시하나 보구나. 아니다, 넘어가자. 네, 다음. 이제 마지막 아까 이 단계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실행 컨텍스트 생성 과정의 다섯 번째입니다. 디스 밸류의 결정. 그러니까 실행 컨텍스트 안에는 아까 다시 말했듯이 이렇게 세 개의 객체가 있고요. 그 중 하나가 어허? 디스입니다. 이 디스는 이제 직전에 배웠으니 이제 잘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선언 처리가 끝나고 디스 밸류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할당되기 전, 변수 할당되기 전에 선언까지만 끝나고 아니 선언 처리? 할당까지 말을 하는 건가? 이건 좀 더 알아볼게요. 음, 선언까지가 할당까지인가? 아닌가? 알아볼 것. 자, 그래서 디스는 전역 객체를 디폴트로 가리킨다고 했죠 아까. 음, 그러고 있다가 바뀌는 거구나.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역 코드는 그냥 전역 객체를 가리킵니다. 따로 음, 함수 호출 패턴이 없기 때문에. 됐어. 자, 이제 여기까지가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되는 과정이었고요. 실행 컨텍스트를 만들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 호출을 하기 전에 코드 실행을 하기 전에 일단 이게 주요한 내용. 전역 컨텍스트의 경우 VO, 스코프 체인, 디스는 언제나 전역 객체다.
오케이. 간단한 내용이고. 네, 방금 그 내용의 정리입니다. 아, 그리고 실행 컨텍스트는 방금 말했듯이 다 똑같은데 이것만 달라요. 인수가 있다. 여기 뒤에 가로 열고 지역? 네, 지역이죠. 오케이. 굿. 되게 명칭이 함수 코드라서 처음에 함수 코드라 적혀 있더라고요. 함수 코드도 음, 맞고 함수 내 코드도 아, 맞는데 그럼 가로 안에 전역 컨테스트 제외라고 적어놓 전혀 컨텍스트 제외 좋네요. 여기에 오케이. 다음, 그러고 이제 실행 환경을 다 갖췄으니 저희가 컨텍스트 이제 만들었잖아요. 실행을 하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여기 내용이 좀 많아요. 아까 그 음, 코드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음, 자,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선언을 다 처리를 했으니 할당과 호출만을 파악합니다. 이건 제가 적은 멘트인데요. 그러니까 최초에 선언만 일어나겠죠, 일단. 이 코드를 보자면 호이스팅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 먼저 문제를 드릴게요. 제가 문제를 놔뒀는데. 아이고. 자, 이 코드 보이시죠? 네. 여기서 호이스팅이 일어나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호이스팅이 일어나는 과정? 네네, 그냥 이름만 따졌을 때, 뭐 이런 이름만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일어날까요? 호이스팅이? 음, 일단, 함수 먼저, 맞습니다. 펑션 1, 펑션 2, 3, 이 펑션 3. 펑션 3은 3은 안 되겠네. 네, 펑션 메인 2가, 함수이기 때문에 어, 이 이게 맨 처음 실행 단계지? 전역 그렇습니다. 실행 저녁에서 단계, 지금 저녁입니다. 하고, 다 렛으로 적었네? 네, 그러면 일단 A가 초기화가 될 거고, 선언이 될 거고, 네, A, B, C,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출을 안 했구나. 어쨌든 네, 일단 정답이십니다. 호이스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본 문제였고요. 이거를 맞췄는데 왜 맞췄는지 모르겠다. 아, 맞습니다. 그 아까 2번 과정이 함수 호이스팅 맞죠? 3번이 변수 호이스팅이었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맞춰버렸구만. 확률적으로 야래, 야래. 그래서 함수 맞춰버렸다. 1이 호출이 되고 2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변수를 맞습니다. 호출에 하고, 호이스팅이 확인도 되고 하고, 할당도 만약에 하고. 여기서 펑션 2를 호출을 했다면 이제 다른 컨텍스트가 실행이 되면서 C는 나중에. 그쵸 이제 펑션 3 여기 뭐 밸류가 있으면 뭐 let 그러면 잠깐만. 함수는 실행까지가. 저기 C는 선언이 안 되나? c가 여기요? 음, c 선언은 되지? 선은 되죠.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 함수 실행 컨텍스트에서는 그러니까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또 다른 컨텍스트가 만들어지니까 이 안에 있는 걸 대상으로 같은 과정이 일어나겠죠. 음, 펑션 3 그 다음에 변수 D, d 이런 식으로 이게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선언은 모두 처리를 했으니 저희가 호이스팅까지 다 끝냈으니까 이제는 할당과 호출만을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렛도 메모리 참조까지는 끝난 상태지. 그렇죠. 그냥 똑같은 상태예요. 렛이나 파나 지금. 오케이, 굿. 네. 렛 파의 차이는 그냥 이 전역에서 바로 호출을 해버리냐 안 해버리냐의 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똑같은 상태입니다. 지금. 오케이. 그래서 먼저 X의 할당이 순서대로 일단 일어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긴 좀 건너뛰고 그 다음 풀로 호출했구나. 그럼 또 이 컨텍스트 내부에서 먼저 선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할당 이렇게 하겠죠.
네. 그 다음에 호출 바도 뒤집고. 마찬가지고 쭉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할당이 먼저인가요? 호출이 먼저, 할당이 먼저인가요? 음, 아니, 할당과 호출이 순서대로 일어나나요? 순서대로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면 저기 바 실행하는 거 밑에 만약에, 네, 뭐, Y는 뭐식이 돼 있으면 저거는 또 나중에 실행이 되겠네. 잠시만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당이 되고 호출 바를 그렇죠. 봤으니까, 나중에 오케이. 되겠죠. 그래야 이제 저희가 실행 결과도 이게 호출된 다음에 이때까지는 y가 y잖아요. 지금 음흠, 이 바가 실행될 때까지는 그렇죠. 그렇겠네요. 만약에 여기 아니씨 그렇죠. 맞습니다. 오케이, 굿. 이 실행 순서를 보장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컨텍스트가 별개로 아까 말했듯이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게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할당과 호출입니다. 그냥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할당이 어떻게 일어나고 실행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할당은 이제 아까 말했던 스코프 체인을 0번부터 뒤집니다. 음, 여기 이 스코프 체인 어딨냐? 여기 있다. 이거를 0번부터 뒤져요. 이렇게. 아 0번은 음, A5니까 자기 거 먼저 뒤지겠죠? 내 것 중에 없네? 그러면 1번으로 넘어가요. 다음 걸로. 전역에서 음. 뒤졌는데 X가 있어! 하고 이제 X를 꺼내주는 거죠. 이래서 지역 변수가 가능한 겁니다. 이 지역 변수를 잠깐만, 할당 부분이잖아. 그렇죠. 0번부터 검색을 해. 네네. 그러니까 VO를 자기 거부터. 뒤진다. AO 또는 GO를 뒤진다. 뭐 그건 알겠는데, 0번부터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할당을 하려고 하는데 Y는 1이라는 걸 할당하려고 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봤으면 Y가 있잖아. 네, 오케이. 굿.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기는, 오케이. 제가 그러면 이제 예시를 X로 전역까지 안 들어서 보는 거지. 맞습니다. 그건 상관없는데, 그냥 전역까지 안 간다 이 뜻이지. 오케이, 굿. 그쵸. Y를 먼저 뭐, 찾으면 전역까지 안 가겠죠. 넘어가. 자, 다음 실행입니다. 실행, 아까 제가 계속 말했던 거. 함수 코드에서, 그러니까 코드에서 함수가 실행이 됐어요. 바가. 그러면 네, 이 바에 대한 실행 컨텍스트가 또 생기겠죠. 함수 실행 컨텍스트가. 그쵸. 그래서 아까 이 정보를 가지고 또 생기는 거겠죠. 컨텍스트가. 아하. 이걸로 AO, 그러니까 VO도 만들고 활성 객체 만들고 이거 뭐 콘솔 로그는 함수 메소드니까 메소드도 키밸류로 저장이 되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역이라서 그냥 위에 걸 갖다 쓴 거네요. 그거 스코프 체인에 의해서 네. 전역 객체에 들어있는 콘솔 로그를 쓴 거겠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런 원리로 컨텍스트 만들어지고 컨트롤이 음, 이동되면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그 컨텍스트 생성 과정이 계속 실행이 되는 거고요. 스코프 체인 초기화시 끝이네요. 네, 오케이.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역 실행 컨텍스트랑 함수 실행 컨텍스트랑 차이가 있잖아요. 음, 그거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 이때는 함수 실행 컨텍스트인 경우에는 전역이 아닌 함수 코드의 룰을 따른다. 오케이. 근데 아래 또 이제 함수 코드의 룰을 따르는 부분 어떻게 있나 상세히 나와요 이제. 그래서 축구의 룰을 따르는 부분. 먼저 스코프 체인의 생성과 초기화에 관해서 슬슬 저도 이제 과부하가 오기 시작해서 딱 12시에 사야 돼? 아
아니요, 제 머리가 과부하가 와서. 근데 12시 네, 있으면 좋긴 그러니까. 한데, 일단은 그 한번 끊었다가 마지막 설명 드리고 가도 될까요? 오케이. 혹시 일시중지 안 되나, 이거 방송? 우선은 이게 애플워치 매진이 구매만 되나? 하고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함수 코드의 이제 룰을 따르는 부분, 여기서 함수가 실행할 때 함수 실행 컨텍스트는 함수 코드의 룰을 따른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활성 객체 여기 있다. 근데 이게 말이 좀 웃겨요, 이게. 그러니까 함수 코드는 이제 함수 활성 객체, 그러니까 GO가 아니라 AO로 갔잖아요, VO로. 네. 그래서 활성 객체 생성 시에 아르규먼트 객체, 일단 그걸 말씀 안 드렸구나. 활성 객체는, 그러니까 함수가 호출됐을 때는 아르규먼트 객체가 같이 있어요, 따로. 활성 객체 내에. 네, 압니다, 압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먼저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 변수 객체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음, 아까 5단계 중에서 여기 4단계 변수 객체화 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아니지, 여기지, 요쯤에서 일어난대요. 그 아르규먼트 객체가 네. 초기화 되는 게. 그 다음에 콜러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들, 그러니까 부모 객체 VO 또는 GO겠죠. 콜러가 이제 음, 자기를 불러준 고마운 부모님이 누굴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스코프 체인 가져온다 그 뜻이구나.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콜러가 참조하는 객체들, 형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스코프 체인에 푸시가 돼요. 그래서 그 음, 스코프가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렇게. 음. 그래서 활성 객체, 변수 객체화는 그냥 똑같다. 전역 객체화로 하는 거랑.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음, 음. 네, 그냥 똑같고요. 디스 밸류는 아까 계속 암수를 말한 것처럼 뜻합니다. 패턴에 따라 다르고. 함수가 실행되고 내부 함수가 존재하면 네, 이것도 계속 말했던 음, 내용이고요. 그냥 함수 안에 함수가 호출되면 그거에 대한 컨텍스트가 생성이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사진이 이렇게가 나오는 거예요. 보자.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글로벌. 글로벌에서 음, 스코프는 당연히 전적 객체밖에 없겠죠. 초기화 상태랑 똑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적 객체를 참조하고 있고요. 이 전적 객체 안에 있는 푸 함수. 아까 말했듯이 함수도 변수 객체화가 일어날 때, 이렇게 등록이 될 때 자기 자신의 스코프를 참조한다 음, 라고 했으니 똑같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에서 푸함수 실행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스택에 또 푸함수가 들어가겠죠. 컨텍스트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네. 그래서 얘는 VO로 AO를 갖고 활성객체 실행이 됐을 때 활성객체가 생기고요. 여기 똑같이 이제 이렇게 되고, 스코프는 이제 전역객체를 제일 위에 갖고요. 그 앞으로 쌓이겠죠.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VO를 참조하는 스코프를 원소로 큐인가? 네? 큐인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 이거요? 큐 형태로 들어오는 건가? 네, 리스트 형태로 순서가 음, 있는 배열 형태로. 뭐야, 이거 마이너스 어떻게 하죠? 프트 알트 안 된다. 이게 네, 리스트가 이제 저도 헷갈려가지고 이 배열과 리스트의 차이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우선은 배열은 그거 주소가 이어져 있는 거, 리스트는 주소가 안 이어져 있는 거 아이가? 반대입니다. 리스트가 순서가 있고요, 일단. 그리고 중간에 내 말은
배열이 주소상 그 순서가, 아, 주소상 순서요. 주소가 이어져 있고, 리스트는 주소가 안 이어져 있던가? 음, 아닌가? 메모리 할당까지는 좀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건 그냥 링크드 리스트인가? 저는 인덱스가 순차적이라 했던 것 같습니다. 리스트가. 음, 배열은 마구잡이. 순서가 없어서 없다 해야 되나? 인덱스는 존재하지만 그게 음, 뭐 키가 이제, 우리로 따지면 키가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이거지. 저기는 이제 키가까지 0, 1, 2, 3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거잖아. 음,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중간 숫자가 없을 수가 없다. 약간 이런 거. 음, 어쨌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리스트가. 알겠습니다. 별로 여기선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어쨌든 이 친구는 순차적인 어쨌든 순서가 있어야 하니까 GO가 제일 아래 있고 나머지 활성 객체가 위로 와야 되니까 순서가 있는 리스트라고 그냥 배열인데 순서가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안에서 또 바가 호출이 됐을 때 바가 위로 컨텍스트 스택 제일 위로 또 쌓이고요. 만들어지면서 이것 또한 똑같이 변수 객체화 나, valuable instantiation 일어나고 스코프 체인도 마찬가지로 음, 이렇게 되고요. 저 그림 보면서 빡치는 있는데, 디스가 다 이상한 것 같다. 디스요. 디스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함수이기 맞다고? 때문에 저거 저녁이구나. 네 전역 난 객체가 순간 푸 함수 가리키고 있는 줄 알았다. 이게 같이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전역 객체를 가리킵니다. 캡체를 가리키는데 푸 함수 쪽을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아까 풀었던 문제고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알차네, 알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었나요? 중간중간에? 다 해결을 하셨을까요? 잠깐만요. 대충 이제 그 컨텍스트란 거랑 컨텍스트의 실행되는 과정 같은 거는 알아서 네. 알게 돼서, 어, 괜찮을걸요? 하다가 또 꼬이는 게 있으면 있어 헷갈리겠지. 맞죠. 일단 다행히 저도 설명을 되게 많이 헤맬 것 같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이게 좀 사실 된 것 같아요. 초반에도 말을 했듯이, 이렇게 좀 말이 좀 많이 장황하고 꼬여 있어서 그렇지. 맞죠. 임시상으로 보면 진짜 별거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아, 네, 우선은 녹화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